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본부 엑스파일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불명의 무기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을 때 이 정체불명의 무기라는 건 한마디로 등장하는 순간 모든 걸 뒤집어 엎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비밀무기 혹은 뭐 비닉사업 이렇게 하는데 이 비밀무기가 최근에 공개가 되면서 엄청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비밀무기는 뭘까요? 그리고 도대체 얘가 뭐길래 전장의 판도를 뒤엎을 수 있을까요? 오늘 샤를의 엑스파일에서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0월 22일이었죠. 우리나라 장보고 3 배치 2급 1번 함인 장영실함, 이게 3,600톤급인데 진수식이 거행되면서 보통 이제 진수식만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와 진수식 한다, 와 이렇게 하는데 이날은 이상했습니다. 진수식이라는데 잠수함 앞에 이상한 물건들이 쭉 놓여 있어요. 이게 뭐지? 왜 이런 게 앞에 놓여 있죠? 기자들이 놀랬죠. 그래서 뭐였는데 동그란 캐니스터에 뭔가가 담겨 있는 거래요. 근데 동그란 캐니스터가 있는데 거기에 밖에 한글로 해성5라고만 써여 있어요. 그리고 이게 떡하니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게 해성5가 뭐예요? 막 물어봤는데 관계자가 웃기만 했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해성5는요, 지난 아덱스 2025 전시회에서 이게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되면서 우리가 수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 이 해성5가 뭐냐? 여러분들 이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미사일은 여러분들 가장 대한미사일 유명한 거 뭐예요? 미국제 하푼이 있고 우리도 해성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도 있고 프랑스도 엑소세라는 대한미사일이 있고 이런데 여러분 이 대한미사일들이 대부분 순항미사일이다 보니까 얘가 속도가 좀 느려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마하 1 이하입니다. 보통 마하 0.9, 즉 아음속 미사일이에요. 초음속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해성5 미사일은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의 대한미사일보다 훨씬 빠른 미사일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미사일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요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만든 거예요. 사실 이걸 군이 발표를 안 했죠, 그동안. 비닉사업으로 발표를 안 했었는데 업계 전문가들이나 군사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이제 군이 굳이 발표를 안 하니까 먼저 발표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안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해성5가요. 아까 제가 초음속이라고 그랬죠. 초음속도 그럼 초음속 마하 1이냐? 아니요. 마하 2냐? 아니요. 무려 여러분들 마하 3짜리입니다. 마하 3짜리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고요. 이게 해군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좀 엉뚱한 부대에서도 쓰고 있대요, 지금. 엉뚱한 부대에서도. 엉뚱한 부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해성5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사실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2000년부터, 지금부터 25년 전이죠. 2000년부터 러시아의 야혼트 대함 미사일을 개발한 NPO 메쉬라는 회사하고 협력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면 아직 냉전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경제 작살나고 그래서 정신 못 차릴 때 러시아의 많은 군수 업체들이 외국하고 합작하면서 살아남을 때였거든. 그때 우리가 이 NPO 메쉬라는 러시아 회사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약 5천억 원 이상의 연구비를 투입해서 액체 램제트 초음속 엔진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근데 사실 러시아는 이미 야혼트라는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있었거든. 근데 그럼 이 야혼트를 그대로 복제하는 거였냐?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들 이 야혼트 초음속 대함미사일은요, 전체 길이가 8.9m입니다. 그리고 탄체 직경이 670mm, 그리고 가성용 부스터까지 포함하면 전체 중량이 3.8톤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부피와 무게가 컸어요. 왜? 우리는 처음부터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어디다 집어넣을 생각이었냐면 잠수함에 집어넣을 생각이었어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 생각하다. 근데 지금 러시아제 야온2 미사일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요?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관련된 기술 자료만 일단 넘겨받은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우린 뭐예요? 얘보다 훨씬 작은 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술 자료 넘겨받는다고 해서 다 돼요? 왜냐하면 그 기술 자료라는 건 뭐예요? 이미 8.9m짜리 이 크기에 맞춰져서 다 세팅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분석해서 이거보다 훨씬 작은 걸 딱 만들자. 그럼 여러분들, 그럼 단순하게 다운사이징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재설계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굉장히 정교한 액체 모터가 들어가고 이렇게 램제트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비행 특성도 다시 세팅해야 되고 그렇다면 얘한테 맞는 탄도도 다시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자료를 넘겨받은 다음에 사실상 우리가 독자적으로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시 소형으로 다시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군이 생각했을 때 이 초음속 마하 3급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이거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개발 시작과 동시에 이게 비닉 사업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철저히 감춰져 있다가 언제 2011년에 우리도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음을 슬쩍 흘립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중국이 최초의 자국산 항공모함 라오닝함을 공개했을 때 우리도 이걸 공개해요. 왜? 항공모함 있다고? 항공모함 있어? 그럼 우리는 항공모함 때려잡을 수 있는 이게 있는데 라고 해서 우리도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2011년에 우리가 이거 공개할 때 3, 4년 안에 개발이 완료될 전망이고 러시아의 야온2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모델로 했지만 크기는 훨씬 작아졌고 어디에서 쏠 수 있다? 잠수함에서 쏠 수 있고 잠수함에서 쏠 수 있다면 어디서 쏠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도 쏠 수 있을 거야. 이런 여러 가지를 막 흘립니다. 이런 거 막 흘린 다음에 최대 마하 2에서 3 수준이라고 하면 2야 3이야. 그럼 여러분 이거 3으로 봐야 돼.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거 있지. 내가 여기서 연식이 나오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비디오라고 알죠? 비디오, VTR. 비디오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30만 원대 비디오가 나왔습니다. 딱 보니까 39만 9,900원. 이런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마하 요 정도 수준의 사거리가 250에서 300km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돼? 300km급으로 봐야 된다. 300km. 그리고 사실 이것도 조금 줄였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스펙은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 이제는 해성5라고 이름이 붙었죠. 이 해성5의 크기는 얼마나 소형화가 되었을까요? 670mm였죠. 이게 530mm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걸 어디에서 쏴야 되니까? 잠수함 어뢰 발사구에서 쏘아야 되거든요. 길이도 6.6m 이하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총 중량이 3.8톤이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1.5톤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야온2의 최적 한 70%로 줄였어요. 이렇게 소형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잠수함뿐만 아니라 우리 함정에도 무리 없이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보고 잠수함에도 탑재가 가능해요. 따로 수직 발사가 필요 없이 뭐에서 쏘면 되니까? 어뢰 발사구에서 쏘면 되니까. 그리고 일부 정보에 의하면 이게 지상형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아무 곳에서도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서요. 이러고 넘어갑니다. 그럼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배치가 됐을까? 지난 2021년 9월 15일 우리 정부는요, 느닷없이 한국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 소식을 우리가 했죠. 우리 갑자기 놀랐잖아. 갑자기 바다 이렇게 있는데 뭐 탄도미사일 올라오고 이랬잖아. 이거 발표하면서 괜히 묻히게 같이 발표했다. 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개발에 성공했어라고 하면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표적에 맞는 방법, 맞는 한 7, 8초짜리를 잠깐 보여주고 말아요. 그때 우리가 워낙 근데 SLBM에 꽂혀 있어서 이걸 잘 안 봤는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공개한다고? 뭔가 있는데
뭔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해성5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전혀 정보 공개가 안 되고 있다가 느닷없이 이번 장영실함 진수식에서 얘가 떡하니 나온 거예요. 다만 외형은 공개되지 않고 어떻게 캐니스터 안에 담겨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뭐예요? 이미 어느 정도 우리 해군에 및 이상한 부대에도 이미 얘가 배치돼 있다. 얘가 이미 배치돼 있다. 그리고 최초에 배치된 이 함정은 정조대왕함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비닉 사업을 해놨잖아요. 비닉 사업을 했다가 이걸 왜 갑자기 느닷없이 공개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자들을 또 찾아다니면서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바짓가랑이 붙잡고 알려주세요 제발 뭐 이런 거. 그러면은 불쌍해서라도 알려주거든요. 제가 이런 거 굉장히 잘해요. 근데 제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물어보니까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장보고 3급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캐나다하고 폴란드에서 잠수함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구하고 붙었어요? 독일하고 붙었잖아요. 독일하고 붙었는데 특히 여러분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요. 건조비와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얼마짜리? 60조 원짜리예요. 대규모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폴란드는 자체적으로 오르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역시 잠수함 사업하는데 이것도 금액이 8조 원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조사하고 방위사업청 그다음에 조선소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캐나다 사업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액수가 크니까 독일도 지금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 있어요. 이런 지금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실무진하고 폴란드 잠수함 사업 관계자들이 어떤 정보를 듣습니다. 뭐냐?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캐나다 총리가 오신다.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단장도 온다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이 사람들이 온다고? 오케이. 그럼 얘네한테 잠수함뿐만 아니라 하나 더 보여주자. 그래서 이번에 뭐가? 해성5가 공개된 거예요. 이게 우리 해군 참모총장님이 결단 내린 거예요. 다 보여줘, 이번에. 그래서 캐나다 총리가 참석했죠. 그래서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 방문해서 떴잖아요. 캐나다 총리 장보고함 타서 막 이렇게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타고 가는 거 봐. 이게 나왔다니까. 그래서 그 실사 방문단, 그 캐나다 총리가 방문하기 전날 이제 실사 방문단이 캐나다에서 왔는데 얘네들한테도 다 보여주고 캐나다 총리 왔을 때는 잠수함 타고서 한번 드라이브 해준 다음에 뭐 했어요? 해성5. 그러니까 이거 뭐 캐나다 총리께서 물어보시죠. What's this? 뭐 이렇게 이거 뭐야? What's up, man? 이렇게 했는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마하 3급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어뢰를 안 쏘고 뭘 쏜다고요? 초음속 대함 미사일 쏜다고요? 이렇게 되면 독일은 없거든요. 독일 잠수함도 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얘는 뭐야? 마하 0.9짜리야. 안 돼. 근데 뭐야? 우리는 마하 3짜리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어뢰 발사는 따로 수직 발사기 필요 없이 어디서 어뢰 발사구에서 쏜다고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캐나다 실무진들이 그때 왔을 때 이거 그때 너네가 우리한테 줬던 스펙에 없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스펙에 없는 내용인데 이번에 추가됐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진짜? 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야, 비교표 다시 한번 가져와 볼래? 자기들끼리 캐나다 그 실무진들 비교표 다시 한번 가져올게. 한국 그 비교표 끝에다가 이제 당구장 표시 딱 해가지고 마하 3급 초음속 대함 미사일 딱 쏘고 독일 스펙하고 딱 비교해 보는 거죠. 없네, 얘네.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만약에 캐나다 잠수함 실무 책임자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기서. 그렇죠. 순항 미사일은요. 알고리즘 있죠. 소프트웨어 있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만 몇 개 바꾸면 대함 미사일이 아니라 지상도 공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또 하나 순항 미사일 특성상 러시아 방공 미사일을 회피해서 갈 수 있거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요. 한마디로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해군하고 공군도 이 지금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좀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순항 미사일이 뭐가 됐다? 초음속이 됐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미국이 사용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은 대함형도 있고 저기 순항 미사일형도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얘들 아음속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여기에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들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는 관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내부에서는 미국제 무기를 사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시적절할 때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딱 들이밀었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당신들이 우리 한국형 잠수함을 선택하면 굉장히 어떤 일,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해 준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 비닉 사업이었는데 이 비닉 사업인 이 모델을 수출할 수 있느냐? 자,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비닉 사업이었는데 이 비닉 사업인 이 모델을 수출할 수 있느냐? 자,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관계자들이 모여서 토의해 본 결과 충분히 해성5의 수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게 이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군사적 가치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프랑스 정도만 제외하면 제대로 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없었어요. 근데 현재는 이 러시아의 지원을 바탕으로 인도가 개발에 성공했었고요. 그래서 인도가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인도가 개발해서 필리핀에 수출하는 데 성공했어요. 또한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 협상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 자기네 자국산 브라모스를 가지고. 따라서 우리 해성5도 충분히 수출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뭐예요? 계속해서 이 해성5가 수출이 가능하려면 뭐예요? 이게 비닉 사업에서 풀려야 되거든. 비닉 사업에서 풀려야 돼요. 여러분 이 비닉 사업이 뭐예요? 비닉 사업이란 말 그대로 비밀리에 개발 및 관리가 되는 무기인데 비밀리에 개발 및 관리가 되는 무기를 수출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이 해성5가 이제는 비닉 사업에서 좀 풀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비닉 사업을 할 때 사실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무기 개발 사업하면은 의회에다가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의회에서 이러죠. 야 이거 뭐 왜 이래 이거 아유 돈 못 줘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비닉 사업으로 분류되면 뭐예요? 의회 보고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그거 덕분에 해성5가 굉장히 개발을 빨리 잘 순조롭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공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공개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캐나다하고 폴란드에 우리가 이런 거 너네가 우리 잠수함 사면 이거 뭐야? 세트로 묶어서 갈 수 있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해성5가 비닉 사업에서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수출도 가능한다는 거죠. 왜? 다른 애들은 다 수출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수출을 못 해야 돼요? 우리가 더 좋은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산 해성5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러시아제나 인도제보다 더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뭘 했다고? 소형화를 시켰다. 소형화를 시켰기 때문에 기존 잠수함에 별다른 개량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기존 함정에도 사용할 수 있고 조금만 알고리즘 개선하면 어떻게 해? 항공기에도 굉장히 부담 안 주면서 탑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함정에 꽤 배치가 됐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엉뚱한 부대도 배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양산 체계를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양산 체계를 갖췄고 앞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나와야 돼요. KDDX도 나와야 되고 우리 원잠도 나와야 되잖아요. 대한미사일 중에 낡은 것들 좀 시한 지난 것들 많거든. 이런 것들도 뭘로 해야 돼요? 초음속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의외로 초음속 대한미사일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로 돼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고리즘 바꿔서 공대함용으로. 사실 근데 우리나라 공군이 이상하게 우리나라 공군은 이 공대함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우리나라 공군의 역할이 뭐니까? 북한에 있는 주요 목표를 먼저 선제 타격하는 게 굉장히 목표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했잖아. 뭐가 있어요? 이 대함 미사일은 알고리즘을 조금만 바꾸면 뭘로 할 수 있어? 공대지 미사일로 바꿀 수 있다니까. 어? 그럼 뭐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 공군이 북한을 공격할 때 상당히 많은 게 순항 미사일인데, 이 순항 미사일이 얘들 뭐예요? 얘도 뭐예요? 아음속이야. 물론 멀리 날아가긴 하지. 하지만 아음속이거든. 그래서 앞으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해성5가 이미 완성이 돼서 배치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이거 양산 많이 하고, 이 해성5를 조금 더 우리가 개량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사거리 500km 이상으로 조금 개량을 하면서 이거를 알고리즘을 변형해서 대함 미사일뿐만 아니라 대지에 있는 목표를 타격할 수 있게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항공기에서도 발사하는 형태로 바꿔서 사거리가 500km 이상으로 하면은 마3으로 유지한 채. 이렇게 되면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마 지금 벌써 이미 하고 계실 거예요. 하고 계실 거거든요. 제가 좀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즉 한마디로 이 해성5가 무궁무진하게 가지를 뻗칠 수 있습니다. 무궁무진하게 가지를 뻗칠 수 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지상에서도 발사할 수 있고, 해상에서도 발사할 수 있고,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도 공중에서도 발사할 수 있어야 되고, 사이즈는 더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하3보다 조금만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잘하면. 그 다음에 사거리도 지금 300km에서 500km까지 늘어날 수 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존재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한국의 그 어떠한 무기 체계를 사도 이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세트로 올 수 있구나. 왜? 우리 상대편들은 우리 라이벌들은 뭘 쓰고 있는데, 아음속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뭘? 마3급 이상을 쓸 수 있구나. 사거리도 500km 이상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끝나.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나와 있는 순항 미사일들이 뭐예요? 아음속이잖아요. 사거리 500km급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개량을 거듭해서 플랫폼 이런 걸 다양화시키기 시작하면은 순항 미사일 분야에서 우리가 굉장히 입도선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거리 500km급의 마하 3급의 순항 미사일을 쏠 수 있다.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에서. 그럼 이건 솔직하게 여러분들 이거 선진국에도 잘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도 관심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우리 뭘 성공했어요? 거듭 말씀드리죠. 뭘 성공했어요? 우리는 이미 소형화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다운사이징 소형하는 거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해냈다니까. 그러니까 뒤에 추가 로켓 부스터 같은 것만 조금 더 개량을 해서 사거리 연장형이 나오기 시작하면 얘기가 크게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미 해놨다는 거거든. 러시아잖아. 인도째는 잠수함에서 못 쏴요. 사이즈가 커서 못 쏴요. 우린 잠수함에서 쏠 수 있다니까. 그럼 앞으로 재래식 잠수함을 선택하는 나라들이 뭐 선택하겠어요? 만약에 탄도미사일을 이제 팔기가 좀 힘들잖아요, 사실.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탄도미사일을 팔 수가 있으면, 그러면 탄도미사일을 팔 수가 있으면 잠수함에 들어가고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과 함께 초음속 순항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다. 이러면 얘기가 사실 끝나거든. 딴 애들은 안 되는데 우리 건 되잖아요. 딴 애들 건 안 되는데 우리 건 된다고 하면 뭐 사겠어? 우리 거 사지, 사실. 그리고 사실 탄도미사일은 좀 힘들어. 사실 솔직히. 그래서 탄도미사일 없애고 거기다 뭐 승무원 공간 만드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사거리 500km급의 순항미사일, 대함미사일 날아간다. 이런 사실 게임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캐나다 총리가 왜 활짝 웃으셨겠어요? 왜 웃으셨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우리가 개발한 이 해성5 초음속 대함 미사일, 전 사실 이렇게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한정하기 싫습니다. 초음속 그냥 순항 미사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이 해성5 초음속 순항 미사일 앞으로 사거리 조금 한 200-300km만 더 연장해 주시고요. 연장해 주시고 사이즈 그대로 가서 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관심 보이는 나라가 있다. 여러분들 그 무기 체계를 보면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든 무기 체계가 그 어떠한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세계 표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되면요, 국제 방산 시장에서 우리 한국제 무기는 더욱더 각광받을 것이 뻔합니다. 왜? 모든 나라들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플랫폼, 소프트웨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K방산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샤를 엑스파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